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정직원입니다. 따스한 봄길이 느껴지는 오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에 본회의장에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1000만 서울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연초에 세운 시정 계획이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협의, 조정을 통해서 1000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수도서울을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하여 감시자로서 시민의 대표하여 시정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개선할 필요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관련한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본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본격적인 시정문에 앞서 최초 3선 서울시장이자 잠재적인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유력 정치인인 박원순 시장님과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시의원들께 동감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느끼는 신뢰도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전부터 저는 오래전부터 정치를 시작했지만 참으로 아쉽게도 국민들이 정치인에 느끼는 전반적인 신뢰도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정치인과 정치계와 정치인이 6.9%입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등 7개 분야에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뼈아프게도 정치인의 신뢰도는 6.9% 꼴찌입니다. 여기에 계신 조희영 교육감이 계시지만 다행히 교육계가 1등, 서울 시민을 위한 묵묵히라고 계시는 공무원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신뢰도가 낮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제계의 신뢰도도 17.9%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인의 신뢰도는 입으로 말하기 창피할 수준입니다. 또 잠깐만 인터넷을 검색해도 오늘 처음 본 사람보다 정치인의 신뢰도가 낮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들이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의 대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을 쭉 하시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먼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인의 신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 보신 것처럼 꼴등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근데 그게 왜 뭐 신뢰도가 낮은 뭐를 질문하시는지 제가 잘 낮은 이유가 뭐냐 이 겁니까? 예? 낮은 이유가 그건 뭐 제가 지금 그래요? 여기서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장님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 때 지역 주민들에게 하늘의 별을 따질 것처럼 말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시장님? 말씀을 일단 좀 네. 하시죠. 쭉. 박원순 시장과 조영 교육장을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선배 동료 시의원님들의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했고 이러한 약속을 잘 지킬 것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게? 지켜야죠. 네, 지켜야죠. 예. 정치인들의 약속을 공약이라고 하죠. 시장님? 다음에 한번 저기 아까 네. 여론조사할 때 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한번 조사를 한번 그럴까요?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몇 프로 나옵니까? 저는 연희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예? 어떤 부분? 아니 저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졌다면서요. 예. 근데 저는 약속을 너무나 잘 지켜서 그래요. 그러면 그럼요. 나중에 제가 질문한 거 아니 보시고 그 뭐죠? 그걸 평가하는 기관 매니페스토에서는 제가 전국에서 최 1등을 늘 했습니다. 에세이급을 받았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잘 지켜드는가 보시고 내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정말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제가 질문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뭐 뭔지 한번 예, 보여주시죠. 예. 아 그러니까 다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네네, 답하겠다고. 예, 네네. 표준 국어 사전에는 공약을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약속함 그런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이 당선인은 그야말로 빈 약속이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는 시장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 좀 하시죠. 믿어요? 믿을까요? 저는 그래요. 약속을 다 전 늘 지켜왔습니다. 그래요. 박원순 시장님 약속을 잘 지키면 큰일 하실 거라는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실천 계획서이고요. 여기에는 서울시 서울숲 명품 도서관 조선 운영이라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 부분에 대해서요. 공약서. 아니,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한 예. 공약인데. 본 의원이 시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서울시 한 부서에서 지역의 현안을 설명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여기에 들어와 보니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숲의 명품 도서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조만간 가시화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우리 박원순 씨가 최고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소원 사업이었던 3표 네미콘 이전시키고 포스코 과학문화회관을 건립까지도 고마운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도심 속의 도서관, 명품 도서관을 만들어준다니 말 그대로 시장님을 업고 다닐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 관련된 부서들로부터 서울숲 명품 도서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수차례 보고를 받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당시 보고받았던 자료들입니다. 시 관계 공무원들한테 제가 보고받았던 내용입니다. 제2부 시장부터 해서 보고받았던 조치 계획 그래서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저분 알고 계시죠, 시장님? 보고. 네, 뭐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죠. 네. 네, 당시 보고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면 도시계획 검토 및 조속한 입지 선정 필요,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명품 도서관 건립을 적정 규모 확보 등을 논의했고 푸른 도시국, 서울 도서관, 도시공간 개선단, 재생본부 등 통합 추진 체제를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도시숲 연계된 지역 거점 문화산업 플랫폼 조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서울숲 명품 도서관 조성 목표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숲 명품 도서관 추진 계획해 가지고 추진 계획하고 목표에 서울숲 명품 도서관 조성 저기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보셨죠? 네. 또한 해당 자료는 7월 31일과 8월 28일 행정 2부 시장 주간 회의 통해 도시계획 검토 및 서울숲 포럼을 논의를 통한 조속한 입지 선정이 필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 도서관에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이게 세 군데가 됐습니다. 1안, 2안, 3안에서 서울숲 방문자 센터 부지와 동측 주차장 부지, 승마장 부지에서 세 군데 부지로 검토된 겁니다. 그냥 아시죠? 저기까지? 답을 주십시오. 답변을. 보셨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보고 받았다고. 여기에는 서울숲 명품 도서관이 건립될 후보지로 방문자 센터 부지 및 동측 주차장 및 승마장 부지를 선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약 300억 내지 500억 전을 들여 2023년경에 준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 받으셨고 기억하고 계시겠죠? 다음. 저 화면은 파리 미테랑 도서관을 건립 언급된 내용입니다. 위에는 파리의 미테랑 도서관이고요. 미테랑 도서관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미테랑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의원님, 예. 뭐 일단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요. 제가 답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을 자세히 드릴게요. 일문일답인데 한꺼번에 뭐 일문일답은 좋은데, 네. 아니 뭐 이미 답을 다 얘기해 놓으시고 뭐 그걸 답을 다 얘기했어요? 저기 다 나와 있잖아요. 특히 시장님께서는 지방선거 직후 6월 28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파리 미테랑 도서관을 사례를 들면서 서울숲에 문화 컨텐츠를 내는 도서관 건립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당선되자마자 박원순 지사님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도움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해 속에 작년 9월 서울숲 명품 도서관 건립에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는 보도 자료를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배포했고 지역 언론을 포함한 여러 언론을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직원 시의원에서 여러 가지 신문사, 지역 신문에서 언론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숲 명품 도서관 건립은 시간의 문제일 뿐 걸림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보도자료 이후에는 서울시는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10월에는 서울숲 명품 도서관 건립 자문단을 구성했고 10월 23일에는 가칭 서울숲 명품 도서관 건립 추진 계획이라는 행정 2부 시장 방침도 수립했습니다. 제가 보시면 관련 자료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 행정 제2부 시장 방침에는 서울숲의 핵심 시설인 과학문화 미래관 연계성을 고려한 복합문화시설로서 국내 최고의 명품 도서관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침서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도 3월에 기본계획 용역 완료, 7월 9월에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사 추진, 2020년도에 국제형상 공모를 통해 21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별 업무 분장표도 작성했습니다.
저 보시면은 추진 일정 해가지고 기본 19년도에 기본 구상, 7월달에 투자 심사 추진, 이 내용이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시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해 구성한 외부 자문단으로부터 명품도서관 건립이란 구체적인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문단의 의견입니다. 장수 100만 권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해서 이 2만 권 정도로 하자고 한 내용입니다. 도서관 명칭은 서울숲 도서관으로 제안했습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 1차, 2차 자문회의에서는 도서관 부지로는 주차장 부지가 가장 좋으나 방문자 센터에 건립할 경우 규모가 7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도서관 명칭을 서울숲 도서관으로 제안하는 한편 가족 단위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해서 독립된 어린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여러 부서 종합적인 검토 끝에 작년 11월 14일에는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석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며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해당 방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서울숲과의 조화, 그 다음에 서울숲 미래도서관, 과학문화미래관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지 과학문화관과 도서관이 합쳐진다 그런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숲과 조화를 이루고 과학문화미래관 연계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숲과 어우러진 미래 도서관으로 건립한다는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숲과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고 책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2만 권을 목표로 하는 자연 친화적인 미래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자문단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숲 동측 주차장 일대 혹은 방문자 센터 일대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경우에 장단점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문단에서 동측 주차장과 서울숲 방문자 센터 두 군데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동측 주차장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그런데 주차장이 부지 활용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7만 제곱미터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4층에는 미래도서관, 3층에는 생태도서관, 2층에는 책문화공간 등 각 층별로 세부적인 운영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런 계획에 따라 작년 정례에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국제설계 공모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시의회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는 작년 12월까지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본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은 서울숲이 서울숲 명품 도서관이 당연히 서울숲에 건설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서울시가 수차례 본의원에게 설명됐으며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서울시도 각 부서별로 방침 또한 행정제일시장의 방침 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서울숲 명품 도서관이 건설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보여준 준비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까? 네. 그럼 약속 지키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예. 저렇게 약속 공약을 하고 또 추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지 오히려 보여주는 자료를 지금 방금 제시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뭔가 제대로 된 과학, 문화, 미래관 같은 이런 시설을 하나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다가 이쪽 서울숲이 좋겠다 이렇게 나름 합의를 하게 된 사건이죠. 거기는 약 한 4천억 정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명품 도서관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님, 저기 들어보십시오. 일단 저 답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서울숲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면서 뭐 물론 두 개 다 동시에 갈 수도 있고 가면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반대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서울숲이라는 것이 또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즐기는 숲인데 여기 이 두 개를 동시에 앉히는 것은 너무 무리다라고 하는 이 반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또 이 광문화미래관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요새는 뭐 뭐든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딱 하나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 문화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든지 도서관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네. 정직원 의원님 네. 욕심이 좀 지나치시네요. 뭔 욕심이 지나칩니까? 제가 여기다가 실제로 3표 레미콘 그거 내보내기 위해서 진짜 무진장 저희들이 고생하고 또 제가 정말 이건 의지를 다해서 시장님 열정을 왜 다해서 그러십니까? 이걸 했고, 예. 그다음에 본래 약속하지 않은 과학 이 문화미래관, 그럼 이거 안 해도 좋습니까? 그 지역에? 해야죠. 예? 해야죠. 아니 그거는 본래 여기 예정된 게 아니었는데. 과학, 문화, 미래관은 미래관이고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예.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 이 과학문화미래관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 지역 사회에 얼마나 시장이 큰 이걸 건데. 공약 안 지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이 더 큰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거 두 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여기 시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 균형에도 문제가 사실 있을 수 있죠. 아니 원래 공약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공약. 아니, 공약 글쎄. 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공약보다 더 큰 또 다른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 기능까지. 미래관은 넣겠다고 미래관이고 하는데. 도서관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아까 정치인 신뢰까지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무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말씀을 이사장님한테 무례하게 아니 했습니까? 아까 뭐 지역이 정치인 신뢰가 낮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연결하시는 거는 저는 똑같은 맞지 않는 의원들과 거라고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한 겁니다. 시장님만 신뢰도가 낮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뭐 지역의 다른 의원님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지역에 네. 이렇게 그러면 이 큰 게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19년 1월 초에 서울숲 명품 도서관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정말 깨끗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 또한 신뢰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해 1월과 2월에 공공개발 기획단, 도시공간 개선단, 서울숲 명품 도서관을 건립하기 해왔던 부서들과 개별적인 미팅을 진행한 결과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입지 선정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성동구 출신 시의원 3분과 그동안 서울숲 명품 도서관 건립을 진행해왔던 푸른도시국, 서울도서관, 공공개발기획단 및 도시공간 개선단 등 4개 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서울숲 명품 도서관 건립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한 서울숲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서울숲 명품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숲 포럼이라는 게 어떤 단체입니까?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서울숲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숲 고민하는 포럼이라고 모르면서 서울숲 포럼에서 반대하면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 거기서 꼭 반대해서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반영해서 판단하는 거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서울숲 포럼이라는 단체가 어떤 조직인지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많은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확보한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 포럼에 대한 구성 배경이고 추진 경위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포럼은 3표 레미콘 이전, 포스코 과학문화관의 건립 추진 등 서울숲과 관련한 공간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서울숲 미래상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서울숲이 성동의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거듭나는데 서울숲 포럼이 적극 도와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숲 포럼은 작년 7월에야 30명 위원이 구성됐고 구성된 지 불과 몇 달이 안 된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이 그리고 서울시의 많은 부서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수립한 계획과 방침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라고 보는데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고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과학 문화 반대 미래관 여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 여론은 어느 부분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여론이. 아니 지금 아까 이런 단체를 포함해서 예. 그 우리가 위치를 놓고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 1, 2, 3만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과 또 이 과학 문화 미래관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 같이 4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정말 이건 뭐 서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이 사실은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가 이 서울숲이라고 하는 본래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이런 녹색 공간을 불가피하게 침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이걸 앉혀보고 그 동시에 두 개가 더 들어갈 수 없는지 또 이걸 규모를 줄이면 안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여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큰 훌륭한 시설이 동시에 두 개가 그 위치나 이것뿐만 아니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의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숲이 특히 그 3표 레미콘이 5년 안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훌륭한 시설이 하나 들어오는 것만으로 해도 이 일대는 엄청난 이 좋은 지역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 두 개를 다 앉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결론이 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물론 제가 본래 서울숲에 명품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공약은 달라졌죠. 그렇지만 명품 도서관을 짓는다는 공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치만 바뀌는 것이지. 위치만 바뀌어서 그 대신 예. 이 지역에는 과학문화미래관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명품 도서관보다 몇 배 더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원이 제가 그거는 공약을 하지 않았지만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시설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굉장히 복합적인 시설을 짓기 때문에 여기 일부 문화예술 시설도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오게 하겠다. 그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포석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의원님 뭐 물론 이런 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라 보라 이런 말씀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네. 그걸 뭐 그렇게 공약 위반이라고 막 공격하시고 그러시면 저도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동안 이렇게 쭉 고민했던 게 있는데
뭐 오죽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걸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품 도서관은 네. 위치만 바뀌는 겁니까? 위치는 아직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느 지역이 서울 될지. 숲에서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 서울 숲 안에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숲에 자, 기존에 그러면 숲을 자, 시장님,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숲 공원 변화는 도시 환경과 시민들의 욕구가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10월 15일에 열릴 서울숲 포럼 4차 회의 결과 문서입니다. 보셨죠? 여기에 보시면 서울시 도입, 시설 도입은 공원 우선 원칙을 전제로 하나 도시 시설들의 공원과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시민들의 의사와 촉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시민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보다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숲 포럼의 운영과 관련된 두 가지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울숲 변화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며 서울숲 포럼은 서울숲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서울숲 포럼입니다. 시장님께 이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제 전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서울숲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역 주변이 엄청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학문화미래관도 그렇고 명품 도서관도 그렇고 그 차지하는 면적이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은 본래 저희들은 명품 도서관을 그 중심부에 딱 앉히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명품 도서관을 현재 그 방문자 센터 주차장으로 1, 2안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승마장 위치는 어떻습니까? 승마장 위치는 저희들이 서울 숲이 아닙니다. 다 검토했는데요. 네. 이 과학문화미래관 하나 앉히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원래는 그 7만 제곱미터였는데 3만 제곱미터면 충분히 이 명품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이 최고의 위치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현재 서울숲 포럼은 위원인 두 사람이 박원순 시장님께 직접 메일을 보낸 메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4월 9일 아시죠? 당시 답신한 메일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일 읽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저런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메일 읽어보셨습니까? 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언급하셔서 매우 기쁘고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건립된 꿈을 그리며 이 내용은 서울숲 포럼의 위원들이 보낸 메일입니다. 꿈이며 그리며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 단톡방에서도 공유하고 있다. 서울 도서관에서 서울 도서관 면적을 7만 제곱미터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서울숲 포럼에서는 공원이 너무 많이 훼손되는 건 의견을 제시했는데 서울숲 도서관 면적을 당초 서울시 계획대로 3만 제곱미터로 건설해도 충분하다. 서울숲 도서관이 건립되면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숲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서울숲 명품 도서관 건립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받으셨죠? 제가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자, 받으시면 답변을 하셨을 겁니까?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님? 메일 답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뭐 어떻게 답변을 했는데 답변할 내용을 모릅니까? 중요한 시민의 소리인데.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저는 하루에도 뭐 수십 건씩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님이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걸 처음에는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이 서울숲에 그런 공공시를 점령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습니다. 포스코가 추진한 과학문화의 위치에 대한 고민했습니다. 참
줄이고요. 아무래도 무리가 많다는 의견에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아까 충분히 제가 충분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현재 서울시 포럼 위원들께서 명품도서관 건립에 찬성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반대해서 도서관의 건립이 차질이 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아마 저런 소망을 가진 서울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본래는 작은 도서관 정책을 바꿔서 좀 거점 도서관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5개를 공모해서 심사 중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게 이제 구청마다도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건 뭐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납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숲이라고 하는 그 숲을 잘 간직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승마장은 공원이 서울숲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마장 부지는. 글쎄요. 자,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여 박원순 시장의 공약 달성에 대해 서울시가 부서와 수많은 공무원을 거의 1년 동안 계획하는 일을 무산시키는 건 결코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천만 시민의 시장인간 도시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급조된 외부 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서울시 담당 부서 몇 달간 고민하고 밤새워 만들어낸 정책이 단 며칠 사이에 무산되고 정책이 180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상년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예부위원들의 의견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숲 포럼 내부에서 이견이 있고 서울시가 운영했던 별도 민간위원회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자문단에서 서울숲 명품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사안이 구성된 지 불과 2~3개월 만에 불과한 서울숲 포럼이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누가 봐도 서울시 정책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숲은 본의원의 지역구이고 서울시의원 당선 전일에 서울시 관련된 부서의 정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공약도 지킬 수 있고 서울시의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으며 서울숲 포럼 입장도 전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가보자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장님. 앞서 보신다듯이 서울시는 지난 10월에 행정임사 지방방침에 따라서 도서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3만 제곱미터 도서관을 계획했으나 건립 자문단을 방향해서 7만 제곱미터로 규모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숲 포럼에서는 7만 제곱미터 서울숲 공원이 훼손이 많기 때문에 3만 제곱미터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명품 도서관에 들어가는 대안 중 하나로 고려했던 승마장 부지를 도서관 건립이 공원의 훼손이 최소하고 이용의 편리에 최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게 이쪽이 승마장입니다. 방문자 센터고요, 주차장이고. 승마장 자리는 왜 좋으냐면 응봉역이 있습니다. 응봉역에서 이쪽으로 승마장 쪽으로 인도계도 놓을 거고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모든 버스가 다니고 있고 이 현재 서울숲과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시장 이해하시죠? 네. 승마장 부지는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 강북 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분당선과 인접하고 있으며 향후 응봉동 지역에 서울숲까지 인도계가 설치될 경우 대중교통이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현재 승마장 부지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시장님? 또한 녹지 지역인 승마장 부지는
주변 지역과 동일하게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구 5,000제곱미터 부지만으로도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명품 도산을 건립이 가능하고 나머지 7,000제곱미터는 녹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숲의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숲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숲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지만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 센터 쪽으로 도서관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원순 시장님과 그동안 서울 명품 도산을 건립 추진 공무원들께 바랍니다. 처음 공표하고 공약하셨던 명품 도서관을 서울숲에 건립해 줄 걸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마지막 화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여러분, 3표 레미콘이 나가기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성동 구민들의 가장 큰 열망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과학 문화 어떤 복합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삼표 레미콘 이전 부지에다가 포스코 과학문화 미래관을 짓는다고 청년 인사하셨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아니 그러면 정직원 의원님, 지금 서울숲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명품 도서관과 또 과학문화미래관을 어디다가 앉히면 좋습니까? 어떻게 앉힐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걸 묻고 싶네요. 과학문화미래관이 삼표 레미콘 이전 부지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 두 개가 어떻게 저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냐고요. 저희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학문화미래관은 서울숲 공원에 들어가지만 명품 도서관은 승마장에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승마장 부지를 시장님 안 가보셔서 그렇지 현재 있는 위치보다 한 20m 정도 밑에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충분히 명품 도서관을 지어도 서울숲 하나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네, 요 화면 앞으로 한번 잠깐만 돌려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과학문화미래관의 위치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이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그 사이에 많이 했고 저기 보시면 사실 숲을 훼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아까 뭐 그런 단체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다가 뭘 안에 지으면 또 반대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숲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뭔가 이런 시설을 넣을 수 없을지 저희들이 뭐 여기 우리 예, 정지훈 부위원장님, 예, 질문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예,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공약을 사실 크게 어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명품 도서관을 본래 생각했는데 이 포스코에 사실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한 3배 정도 더 커질 겁니다.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간적으로 이게 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저는 아까 제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저는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하지 않은 그렇지만 과학문화미래관이라는 훨씬 더 큰 게 이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에 사실은 이 포스코하고 상의해서 여기로 제가 한 겁니다. 이게 저는 충분히 이 서울숲과 이 주변에 사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비록 이 명품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더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제가 도서관의 기능도 일부 넣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아니 일부를 예, 정지훈 부위원장님, 예,
저는 오늘 우리 정 의원님이 예. 그 물론 뭐 주민들의 요구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적어도 서울 숲과 그리고 성동 구민에 대한 그 오랫동안 이 뭡니까 그동안 삼표 레미콘에 대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는 보상과 또 그런 걸로 저는 충분히 그걸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저는 뭐 무조건 그게 다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시민이 예, 동의할 현재 일입니다. 뭐 양쪽의 그 말씀 서로 간의 주장들을 확실하게 다 펼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장을 하시려면 더 논의를 더 이으시려면 다른 자리에서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치해주신 김기환 부장님 비롯한 선배들을 모시고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준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